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유닉스의 등장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뭐 GNU 프로젝트나 FSF, 그 다음에 링스 토발드의 등장, 그 다음에 커널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배포판을 탄생하게 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이 책 자체가 지금 링스 마스터 2급의 이제 목차대로 만들자 보니까 링스 배포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뭐 뒤에 또 제가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순서가 링스 배포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배포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 리눅스라는 거는요, 커널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운영체제의 커널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엔진부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엔진부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아, 초기에 이제 이 리눅스라는 이름이 원래 커널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냥 운영체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운영체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운영체제 역할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있죠. CPU, 램, 하드디스크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면 이 하드웨어가 이제 사람이 명령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010밖에 모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사람의 언어를 써요. 그러면 서로 이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게 되면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통역자가 운영체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운영체제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제 하드웨어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다 하냐 아니냐라는 거죠. 운영체제도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이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널. 그러니까 실제 정리해 보면 다시 지울게요. 이 하드웨어가 있고요.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커널입니다. 그러니까 부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부팅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부팅한다는 거 뭐냐면 이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인 커널이에요. 커널이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즉 CPU가 뭐고 메모리가 뭐고 램이 있고 뭐 사운드 카드가 있고 없고 성능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악하는 게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쓰겠다, 뭐 CD롬 드라이브를 쓰겠다, 뭐 디스크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커널한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커널하고 역시 대화가 안 됩니다. 커널은 또 하드웨어를 제어하다 보니까 기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또 통역자가 있는데 그게 쉘이에요, 쉘. 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쉘한테 얘기를 하면 쉘이 커널한테 전달하고요. 커널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쉘이 바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명령어 있지 않습니까? LS니 PW 이런 그 명령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쉘. 그러니까 쉘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기존에 미리 정해진 예약되어 있는 이런 명령어 가지고 내가 쉘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쉘이 그걸 해석을 해서 커널한테 전달하는 거고요. 그 커널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쉘은 이제 다 명령어를 외우셔야 되죠. 근데 지금은 명령 안 쓰잖아요. 윈도우에서 복사할 때 뭐 카피라든지 엑스카피라는 명령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밖에 운영체제에서 보는데 유틸리티라고 부르죠. 유용한 도구.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죠. 유틸리티.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이제 X 윈도우, 윈도우 환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진짜 이렇습니다. 사람이 유틸리티 쓰죠. 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그런 X 윈도우. 그러면 그걸 쉘한테 전달하고 쉘이 커널한테 전달하고 커널이 하드웨어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서 운영체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커널, 쉘, 유틸리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널이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링스 커널하고 GNU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다양한 도구들 아직 뭐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도구들이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된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커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커널만 가지고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영체제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뭐 쉘도 넣고요. 각종 어떤 이제 프로그램 넣어서 만든 게 이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초창기 생겼던 게 뭐냐면 GNU 리눅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GNU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배포판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배포판은 커널 이외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 체제화해서 만든 게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눅스는 공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부 대부분 이제 공개 프로그램, 즉 아무나 쓸 수 있고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든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링스 커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성재 제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링스 만들었다. 그 정성재 링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배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특징에 의해서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저희가 쓰는 게 레드햇 링스는 CentOS가. 근데 뭐 수세도 있고요, 우분투도 있고, 우분투도 있고, 뭐 데비안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확인된 것만 300가지 이상입니다. 뭐 300가지 더 넘을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넘고, 뭐 알려지지 않은 링스도 있기 때문에 링스 배포판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배포판이요. 이게 최초의 배포판 이해하시려면 링스 커널 등장이 1991년 등장 이런 얘기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일단 뒤에 설명드리고 일단 배포판 먼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배포판은 이제 1992년 5월에 등장합니다. 피터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소프트 랜딩 링스 시스템, 보통 약자로 SLS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최초의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링스 커널에다가 역시 공개 프로젝트인 뭐 GNU가 이제 공개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엑스윈도우를 결합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현재 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운영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버그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버그도 많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버그를 잡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패트릭 폴거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패트릭 폴거딩이라는 사람이 이 SLS를 기반으로 버그를 잡아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뒤에 등장한 게 슬래그웨어입니다. 슬래그웨어. 저도 뭐 90년대 중반, 96년도 슬래그웨어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슬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그드라실이라고 하죠. 이그드라실 리눅스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안 모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데비안, 지금 한 개파를 이루고 있는 그 데비안 프로젝트 또 등장하면서 뭐 다양한 배포판들이 이제 SLS라는 소프트 랜딩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링스 배포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링스 배포판 특징. 일단 뭐 슬래그웨어. 슬래그웨어가 이제 최초에 이제 SLS의 버그를 잡은 그런 이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슬래그웨어서부터 좀 더 대중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슬래그웨어는요, 1993년에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패트릭 폴고딩이 만든 링스 배포판이 되어 있고요. SLS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소프트 랜딩 시스템 링스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안정성 단순성 목표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거죠. 업스트림. SNS가 이제 버그를 수정했는데, 이 슬래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거나 하게 되면 상단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상단. 즉 이 슬래그를 패키징하는 패트릭 폴코딩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치를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또 슬래그가 또 어려웠던 점은, 저도 예전에 슬래그 처음에 살 때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슬래그를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 1996년에 접했을 때 설치를 못해서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깔았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래픽 기반의 설치가 없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뭐 와이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야 되고요. 뭐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또 기능도 보수적인 형태라 조금 이제 숙달된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는 링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대중성은 조금 떨어진 그런 링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나오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뭐 이게 슬래그웨어 14 버전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사이트 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비안이요. 데비안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게 현재 기여한 뭐 칼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데비안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데비안은요, 전부 자유 소프트웨어를 구성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비용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는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도 굉장히 아셔야 되는데, GPL 라이센스라는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1993년 9월에 등장했습니다. 이안 모독이
데비안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 리눅스, 대중화 리눅스 만드는 프로젝트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혼자 시작을 했지만 다수의 동조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그룹화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널도 다양한 커널을 탑재합니다. 뭐 GNU, 리눅스를 탑재하는 게 GNU 리눅스 데비안이고요. 그 다음에 허드는 이제 FSF,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커널이죠. 이것도 좀 이슈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리눅스가 있고요. 현재 이제 정식판으로 나온 거는 이제 GNU 리눅스만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온 대로 일단 그 데비안도 슬랙에도 전부 다 SNX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일단 패키지 관리 기법에 잇따라 나오죠. 독자적인 어떤 그 설치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만약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깔잖아요. 윈도우용 검색을 해서 깔거나 리눅스용 검색해서 까는데 SLS는 그게 지원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데비안은 패키지를 쉽게 설치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업그레이드 같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dpkg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db라는 파일이 데비안 파일이거든요. 이 dpkg라는 명령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한 게 apt 또는 이제 apt get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들이 내장되면서 이제 데비안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뭐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 부분의 데비안 기반으로 개발이 된 리눅스 배포판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분투라든지 칼리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데비안으로 배포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눅스 멘트, 뭐 엘레멘터리 OS라든지 뭐 데비안 개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뒤에 등장한 게 이제 레딧입니다. 레딧은 이제 1994년 밤명이 이제 만든 이렇게 초창기에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주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네, 1994년 마크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자적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어서 레딧 리눅스 말 그대로 이제 빨간 모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고가 빨간색 모자가 로고예요. 레딧 리눅스로 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밤명이 마크 유행 사업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서 회사를 레딧 소프트웨어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눅스 배포판 회사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딧이 이제 특히 인기를 끈 게 뭐냐면 설치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쉬운 설치와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뒤에 나오지만 이제 RPM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RPM으로 이제 좀 프로그램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지금 UM이라는 거, 뭐 YUM이라고 해서 이 RPM 파일을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설치하고 제거하고 삭제하는 그런 도구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3년까지 이제 레디닉스 9를 배포했는데 이때까지는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링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 엔터프라이즈 링스는 돈을 주고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유료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료판을 만들다 보니까요. 사실 이 레드 리눅스가 이 뭐 마코용이나 밤령이 시작했다고 보지만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즉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용화를 시켜버리니까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페도라예요. 페도라는 무료 배포판입니다. 그러니까 레드햇이 페도라를 만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반발도 줄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바로 이제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는 돈 주고 팔다 보니까 여기에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페도라에다 테스트를 합니다. 각종 패키지 테스트하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걸 레드 엔터프라이즈에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레드 엔터프라이즈 초창기에는 뭐 1년 6개월에서 2년씩 올라갔거든요. 페도라는 6개월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각종 테스트가 해서 안정적이다 싶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공개되다 보니까요. 그걸 이제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엔터프라이징스를 복제한 게 저희가 현재 우리가 쓰는 CentOS예요. CentOS, 즉 레드 엔터프라이즈 6이 나오면 CentOS 6으로 바로 이제 껍데기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공개 소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라이센스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커뮤니티였거든요. 자체적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모여서 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도 현재 레딧에서 인수를 해버리면서 이 CentOS도
뭐 현재는 레드햇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네, 현재 레드햇은요, 네, 뭐 그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뭐 네, 미드레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화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이제 레드햇은 예, IBM이 얼마 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1조인가 10조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현재 레드햇은 예, 그 유명한 기업인 네, IBM에서 현재 레드햇을 인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세요. 자, 수세닉스, 수세는요, 1992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랜드, 뭐, 디로프라디, 토마스 파르, 뭐, 버차드, 뭐, 스타인 브릿, 뭐, 빌드, 뭐, 이런, 네, 설립됐다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약자가 이제 소프트웨어 on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 그런 뜻으로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슬래그웨어 기반으로 만든 게 수세였습니다. 수세는 이제 슬래그웨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징들이 나오는데, 네, 슬랙의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세닉스가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법을 만들었는데 야스트라고요. 야스트라는 유틸리티 가지고 이제 패키지 기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2003년에 노벨에 인수했다가 그 다음에 또 노벨은 이제 오픈 수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스를 공개해서 이제 공개 버전도 이렇게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1년에 또 인수됐다가 네, 지금은 네, 마이크로 포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네, 그런 그 회사가 어태치메이트 인수하면서 소유권이 현재는 이 회사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분투요. 굉장히 핫한 그런 최근에 우분투가 있죠. 우분투는 2004년 10월에 등장했고요. 우분투는 원래 이제 영국 회사인 캐노니컬의 마크 셔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분투는 남아있고의 공중정신에서 우분투라는 뜻이 원래 반투어래요.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휴머니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는 네, 뒤에 또 그 데스크탑 환경, 그 윈도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자적으로 유니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센트나 레드 계열은 그놈 또는 이제 KD 쓰다가 대부분 지금 그놈을 밀고 있는데 음, 그 우분투는 이제 유니티라는 걸 썼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건 다시 그놈으로 갔습니다. 이 그놈이란 데스크탑 환경. 데스크탑 환경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여러 다양한 뭐 나중에 뒤에 이제 엑스윈도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놈으로 가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스크탑 환경에 따라 이 우분투가 또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건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분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이나 노트북, 레드햇은 사실은 서버용이거든요. 서버 되게 무겁습니다. 아마 설치를 해보시면 이제 뭐 설치할 때도 어려움도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 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분투는 조금 레드햇에 비하면 가볍게 개발자들이 좀 많이 쓰고 하는 물론 서버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서버용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그 가벼운 좀 더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메인프레임 지원하는 뭐 도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더 18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분투도 최근에 좀 핫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분투는 이제 데비안 개판입니다. 데비안에서 파생된 그런 링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아까 말씀드린 센트가 있고요. 뭐 젠2, 링스 민트도 데비안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게 많았습니다. 와우, 알짜리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중단됐고요. 한컴도 있었는데 중단됐고, 지금은 SU 소프트웨어, 슈퍼주에서 만든 SU 링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U 링스는 레드햇입니다. 레드햇 링스를 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링스라는 뭐 개인이 뭐 김종규 씨인가요? 만든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레드햇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는 거의 뭐 레드햇 기반으로 만든 그 링스 배포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